한 평범한 여성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김지우. 27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부터였습니다. 때는 입사 3개월 차였습니다. 중견기업 대성전자의 신입사원이었던 지우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본사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죠. 정우진 상무. 대성그룹 회장의 외손자로 하버드 MBA를 마치고 귀국한 지 1년도 채 안 된 인물이었습니다. 네이비 수트에 흰 셔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빛이었죠. 차갑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 와, 저 사람 정우진 상무잖아. 정말 잘생겼다. 옆에 있던 선배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봤자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꿈도 꾸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상하죠? 27회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던 지우가 단 한 번에 스쳐 지나감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우진을 볼 수 있는 기회만 노렸습니다. 본사 로비를 지나다니는 시간을 외워서 그 시간에 맞춰 배회하기 시작했죠. 물론 우진이 그녀를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 중 한 명일 뿐인 말단 사원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우는 우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 항상 혼자 다닌다는 것, 회의 때는 매섭지만 공정하다는 것. 정상무님은 좀 특이하시대. 재벌 2세나 3세들은 보통 화려한 생활 좋아하는데 저분은 정말 일밖에 모르신다니까. 회계팀 김대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진짜 끔찍하게 아끼신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회장님이 직접 키우셨다나 뭐라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고요? 아, 그래서 저런 쓸쓸한 눈빛을 가진 거구나.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에게 끌렸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와 지우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 지우는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서류를 차에 싣고 있던 지우는 우연히 한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네, 사모님. 식모 말씀이시죠? 특히 요리를 잘하는 분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우진 도련님께서 집에서 식사를 안 하신다고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전속 기사인 박 기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식모라. 지우는 고등학교 때 호텔 경영학과에 가려고 조리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요리를 배워왔던 겁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 미친 생각이었죠.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식모가 되겠다니. 하지만 이게 아니면 그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만난 친구 수진이는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재벌집 식모가 되겠다는 거야? 그것도 짝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하지만 지우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월요일 아침 지우는 사표를 냈습니다. 부장님은 어이없어 했고 동기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다음 날
지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요리 좀 더 배워야겠어. 갑자기 왜? 회사 그만뒀다며? 응,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어머니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우에게 온갖 요리를 가르쳐 주었죠. 된장찌개 끓이는 법, 불고기 양념하는 법, 생선 굽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지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리는 정성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간맞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양.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장소는 대성그룹 회장 자택,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죠. 요리 실력을 보겠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세요. 면접관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회장님 비서실장이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먼저 된장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었죠. 두부와 애호박, 양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고추를 송송 썰어 얹고 마지막엔 다진 마늘을 넣었습니다. 불고기는 어머니의 비법대로 배와 양파를 갈아 넣어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고기를 재워두고 마지막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다 됐습니다. 30분 만에 3가지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입씩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네요. 특히 이 된장찌개. 구수하면서도 깔끔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식당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첫 출근, 그리고 운명의 아침. 첫 출근 날, 지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장 저택에 도착한 건 아침 6시. 주방은 생각보다 넓고 현대적이었죠. 김지우 씨 맞죠? 저는 가정부 이숙자입니다. 여기서 청소와 빨래를 맡고 있어요. 50대 후반의 다정해 보이는 여성이 지우를 반겼습니다. 우진 도련님은 보통 7시 반에 아침 드세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7시에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고민 끝에 전통적인 한식으로 정했죠. 미역국, 고등어구이, 계란찜,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7시 정각 회장님과 사모님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만든 거예요? 회장 부인이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 맛있네요. 이 미역국 간이 딱 좋아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죠. 지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말이죠. 7시 2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슈트 차림이었죠. 그는 식탁을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새로운 식모가 만든 거야. 맛있으니까 어서 먹어봐. 우진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죠. 지우는 주방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거 왜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지우의 계획이 통하기 시작한 거죠. 우진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미역국에 말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한 점 집어 먹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회장 부인이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새 식모 김지우 씨라고 해. 우진이 주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죠.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평소에 아침을 거의 안 먹는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죠. 그리고 나서 한 말. 할머니, 저녁에도 집에서 먹을게요. 회장 부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진짜? 우진이가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네. 오늘 스케줄이 일찍 끝나거든요. 우진이 나간 후 회장 부인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지우 씨, 잘했어요. 우진이가 집에서 밥 먹는 거 거의 못 봤는데 저녁도 잘 부탁해요. 네, 사모님. 지우는 기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작전이 통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저녁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뭘 좋아할까? 회사에서 들은 얘기로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죠. 하지만 첫날부터 너무 자극적인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고기 전골로 정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부담 없고 영양도 풍부하니까요. 오후 내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는 1등급으로 야채는 가장 신선한 것으로 골랐죠. 양념장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 우진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씻고 내려와. 저녁 준비됐어. 식탁에 불고기 전골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기와 야채가 그득했죠. 와, 이거 맛있겠는데. 우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 집어 먹었죠. 맛있네요. 그치? 새로운 지우 씨가 정말 요리를 잘해. 식사 내내 우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먹었죠. 그릇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도 먹고 갈게요. 정말? 우진아,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집에서 밥을 먹겠다니. 그냥 집밥이 그리웠어요. 그날 밤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지우는 매일 새로운 메뉴로 우진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화요일엔 된장찌개와 갈치조림, 수요일엔 순두부찌개와 불고기. 도련님, 오늘은 제육볶음이 맛있었나 봐요. 다 드셨네요. 이숙자 씨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원래 외국 음식 좋아하시는데 요새 한식만 찾으시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온 겁니다. 저기, 네, 도련님. 지우는 황급히 앞치마를 고쳐 입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름이 지우 씨라고 했죠? 네, 김지우입니다.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배웠습니다. 그래요? 우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그 된장찌개가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10살 때 제 요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우진이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감사합니다, 지우 씨. 그날 이후 우진은 가끔씩 주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우 씨, 이 갈비찜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배와 양파를 갈아서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간장, 설탕, 다진 마늘.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도련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시겠다는 건가요? 네. 언젠가 할머니를 위해 직접 요리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따뜻한 면을 보면서 지우는 더욱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이제 거의 매일 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와 지우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지우 씨, 오늘 회의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오늘 저녁은 보양식으로 준비할게요. 삼계탕 어떠세요? 좋아요. 그리고 맵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피곤해 보이면 북어국을, 스트레스 받아 보이면 그가 좋아하는 매운 닭볶음탕을, 기분이 좋아 보이면 화려한 전복죽을 만들었죠. 지우 씨는 어떻게 내 상태를 알아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일 때면 북어국을 끓여주고 스트레스 받을 때면 매운 음식을 만들어주고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도련님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을 위해 요리하는 게 즐겁습니다. 도련님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제가 행복해져요. 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지우 씨,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말한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지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밖에서 지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그건 아니, 정우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냥 우진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우 씨도 알겠지만 나는 지우 씨를 식모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요리가 맛있어서 집에 온 거였는데 어느새 지우 씨가 보고 싶어서 집에 오게 되었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우진이요. 우진 씨를. 그날 저녁 2사람은 처음으로 단둘이 외출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작은 한식당이었죠. 여기 제가 대학생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어머니 생각날 때 오곤 했죠. 그래서 제 요리가 좋았던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지우 씨가 만드는 음식엔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 정성이 좋았어요. 2사람은 그날부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여전히 도련님과 식모의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둘만의 시간에는 우진과 지우였습니다. 지우야, 사실 고백할 게 있어. 3달쯤 지났을 때 우진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나 지우가 대성전자 신입사원이었던 거 알고 있어. 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 파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회사 그만두고 우리 집 식모가 된 거 맞지? 지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왜 그랬어? 진짜 궁금해. 저는 솔직히 말해줘.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련님이 좋아서요. 아니, 우진 씨가 좋아서요. 회사에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다가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바보 같은 사람. 그냥 다가오면 됐잖아. 그게 어떻게 쉬워요. 도련님은 재벌 3세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지우야. 우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넌 특별해. 요리를 잘해서도 예뻐서도 아니야. 넌 날 진심으로 생각해줬어. 네. 마음을 읽어주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진 씨, 나랑 사귈래?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3달 후 우진은 할아버지인 회장님께 지우와의 관계를 알렸습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저,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 그래. 누군데? 어느 집 따님이냐? 저희 집 식모, 김지우입니다.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김지우와 사귀고 있습니다. 안 돼.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진이 너는 재벌가의 후계자야. 식모와 결혼할 수는 없어. 할아버지, 지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넌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야. 할아버지, 지우가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그만 만나. 싫습니다. 우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은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지우 씨. 네, 회장님. 우진이와 헤어지게. 돈은 원하는 만큼 주지. 지우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우진 씨와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우진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허튼 소리 하지 마. 회장님,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진 씨가 어떨 때 힘들어 하시는지,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알아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회장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우진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봐요. 지우 씨가 온 뒤로 우진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항상 무표정하던 아이가 이제 웃어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밥도 잘 먹고. 회장님도 보셨잖아요. 회장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 이 아이 봐요. 이렇게 똑바로 우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요새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회장님, 우진이 엄마 생각나요? 우리가 반대했을 때도 회장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켰잖아요. 회장님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우진이가 그때 회장님 나이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지. 회장님이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우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나? 네, 회장님. 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우진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6개월만 지켜보겠네. 그동안 자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6개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지우를 시험했죠. 갑자기 손님을 초대해 30명분의 저녁을 준비하라고 하기도 했고, 새벽에 회장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즉시 만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우진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진 씨, 저 정말 괜찮아요. 이게 우진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편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정 상무님이 집 식모랑 사귄대. 진짜? 대박. 근데 그 식모가 원래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었대. 헐, 진짜? 그럼 일부러 식모가 된 거야?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씨, 자네 정말 대단하구만. 이 늙은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회장님, 우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보네. 네, 회장님. 그래도 아직 3개월 남았어.
계속 지켜볼 테니 알아두게. 하지만 회장님의 태도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회장님, 지우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했죠. 다행히 가벼운 어지럼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회장님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네, 회장님. 아까 고맙더군. 자네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얼굴 봤나? 그 아이 자네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그렇게 겁에 질린 표정이더군. 지우는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우진 씨한테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허허, 자네 정말 착한 아이로구만. 6개월이 되던 날 회장님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지우 씨. 네, 할아버지. 네, 회장님. 이 늙은이가 잘못 생각했어. 지우 씨, 자네가 우진이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네. 회장님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 우진이를 부탁하네. 그 아이 어릴 때 어머니 잃고 많이 외로웠어. 자네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우진아. 네, 할아버지. 지우 씨 놓치지 마라. 이런 사람 다시 만나기 힘들어. 네, 할아버지. 평생 지킬게요. 회장 부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우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렴.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로부터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응, 왜? 같이 나갈 데가 있어. 우진이 지우를 데려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와, 예쁘다. 지우야. 응?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죠. 지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지우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을 평생 먹고 싶어. 아니,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우진 씨, 사랑해, 지우야. 나도 사랑해요. 그럼 대답은? 네, 결혼할게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우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쁘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지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처음 우진을 봤던 그날, 무모하게 식모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날, 처음 요리를 만들어 드렸던 그날, 처음 고백을 들었던 그날, 그리고 오늘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랑 정우진 씨, 신부 김지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김지우 씨, 신랑 정우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이 지우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은 축하의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우진이가 좋은 반려자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지우만큼 우진이한테 잘 맞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부인도 덧붙였습니다. 지우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우진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매일 웃고 집에도 일찍 오고. 지우야, 정말 고마워. 지우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우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와 우진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4살짜리 아들 정민준이가 있었죠. 엄마 배고파. 알았어, 민준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지우는 여전히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사모님이 되었지만 가족을 위한 요리는 직접 했죠. 여보, 오늘 회의 힘들었지? 북어국 끓였어. 역시 내 아내는 나를 제일 잘 알아. 우진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보고 있어. 아빠, 엄마 사랑해. 그럼 아빠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야. 응?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 사랑을 받아줘서. 회장님도 이제는 지우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지우야, 민준이 좀 보자. 네, 할아버지. 민준아, 증조 할아버지한테 가볼까? 네. 민준이가 회장님에게 뛰어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오늘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줬어요. 오, 그래. 할아버지도 먹고 싶네. 그럼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요리 제일 맛있어요.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최고지. 여러분, 지우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무모한 결정이 옳았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식모가 되었던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저녁이 되면 지우는 여전히 부엌에 섭니다. 우진을 위한 음식을, 민준이를 위한 음식을, 가족을 위한 음식을 만들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 놨어?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나 매일 보잖아. 그래도 보고 싶은걸요. 우진이 지우를 꼭 안아줍니다. 나도 사랑해, 내 식모님. 뭐라고요?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님. 두 사람은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정성 어린 한 끼의 식사로부터, 그리고 그 사랑은 평생을 이어가는 거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우처럼 말이죠. 평범한 회사원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식모가 되는 그 무모한 선택이 결국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용기가 있나요? 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심과 정성은 결국 통한다고. 그리고 사랑은 신분이나 지위를 초월한다고. 김지우와 정우진,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작은 용기를 내고 있을 겁니다. 마치 지우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